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아까 방송을 했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은 이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교육인데 굳이 왜 이런 뭐 무역보복과 관련한 얘기를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이제 현실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나라는 굉장히 밝은 미래의 나라여야 되겠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무역보복을 하는 이유는, 일본은 그동안 이제 이 한반도에서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 주로 북한 때리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냐에 있습니다. 이런 거의 시작점이 어디냐. 도대체 일본은, 지네들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살게 냅두면 되는데, 굳이 이것들은 매번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또 왜구들도 그렇게 많이 침범을 해왔죠. 침략보다는 침범이 맞겠죠. 약탈해가고, 지들도 그냥 밥 먹고 살만할 텐데. 일본 땅 넓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못 잡아먹고 안달인지.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일본은 예전부터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일본은 뭐 한마디로 일본의 백성은 수탈의 역사거든요. 완전히 뭐 100에 90을 다 갖다 바쳐야만 하는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못 먹고 살아서 이 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도대체 일본 애들은 임진왜란도 그렇고 정유재란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일제 36년 그 일제 시대에도 있었죠. 일본 제국주의 시대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점은 어디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왕가들이 남은 왕가들이 일본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절대 한국을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수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다시 이제 백제를 다시 부흥해야겠다고 쫓아와서 일본의 모패 한 600척인가요? 800척인가 와서 무슨 전투였더라? 백년강 전투였는가요? 갑자기 까먹었네? 그 전투를 시작으로 어찌됐건 일본은 이제 그렇게 물러가고 나서 이제 한국은 통일신라 시대하고 발해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일본은 그때 이후로 늘상 이 한반도는 수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백성이야 뭐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야 이거 문제가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에 많은 그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 정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지금도 일본은 무당파가 60%라고 그래요. 40%가 이제 정치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40% 중에 또 40%가 지금 아베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극우 세력이 있는 거죠. 또 야당은 뭐 야당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러니까 야당이나 개나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 정치에 그냥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니들 하던 대로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정치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동들이 좀 더 나설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한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래서 지금처럼 일본이 정말 계속해서 더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국가부채도 1경 4천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정부 부채만 뭐 1,000조가 되네 안 되네 이걸 넘으면 안 되네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아베 정권이 7년 전에 다시 걔가 2년 정도 하다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가 다시 7년 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일본 수상이 되면서부터 뭐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생긴 빚만 이미 3,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살려보려고 했지만 일본의 경제는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죠.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일본 경제 존내만에 하는 것은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믿어주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거죠. 실은 일본 경기는 나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있지만 얼마 전에 17박 18일 동안인가요? 거의 20일간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0년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거기에 그때 세븐일레븐인가? 일본은 세븐일레븐이 그렇게 많은데 세븐일레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막 해외로 막 여행을 가는 게 완전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걔네들은 이제 여행도 못 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어쨌든 외국에 뭐 22여일 정도를 밖에서 놀다가 와줘도 괜찮은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게 많이 어떤 근소한 차이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국이 이긴다라고 했던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는 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도에는 한국은 500억 달러 전후에 수출을 했었고 일본은 3천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6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일본이 지금처럼 규제를 특정 품목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1990년도에 그랬다면.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한국은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 놓는 뭐 그것이 정밀 기계가 되었든 뭐 자동차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만들어진 것을 한국이 주로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주요 소비국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볼 때 무조건 주요 소비국이긴 합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이제는 이제 경제의 규모가 지네들은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전체는 아니고요. GDP는 아직도 걔네들은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조 2천억 달러, 나머지 3천억 달러가 국내 생산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해봤자 7,500원 한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3조 달러가 이 국내 생산이 내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랑은 내수만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지금의 일본의 부와 한국의 부의 차이인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6천억 달러가 되고 수출만 일본이 7,500억 달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기술들 기반들도 그만큼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이 무작정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셔터를 내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동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지금처럼 수출 보복을 통해서 지금 3개 품목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1100개 품목으로 늘리고 한국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기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내수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일본의 아베는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한국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베가 원하는 한반도는 뭐냐면 항상 북한과 남한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아베가 원하는 한반도는 남북한이 늘상 싸워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야 아베가 지금처럼 이런 거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때리기를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게 이제 쫄리게 되죠. 아무래도 시달리게 되죠. 야, 니네들 왜 그딴 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정책에 네가 반기를 들고 있잖아.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한반도에 때리기로,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 남한을 때리기로 때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전에 초계기 사건이니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베가 수상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역시 한반도의 지금 이 얘기. 남북한이 싸워야 하는데 남북한이 친하게 지낸다. 자기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하는 데도 있어서 제일 먼저 그것을 문제를 지적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과 같은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남북한이 싸워야 하는데 남북한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구도를 깨고 싶은 아베 정권,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이 있으며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불매운동이 안 좋은 것처럼 방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 내지는 방송이 아니라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신문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뭐라고 하죠? 어떤 문제를 이 불매운동이 주식을 일본 회사가 몇십 프로를 갖고 있니? 그렇게뿐이 안 갖고 있고 한국이 70% 갖고 있는데 이게 불매운동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는 것도 불매운동을 기운을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고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본 아베가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한국이 자기들의 종속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충성이 아니라 일본한테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굴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의 사법을 그죠? 대법원을 무력화시켜서 결국은 그것을 충성한 것들이 양승태니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보호해 주려고 하는 아직 판사들이 아직도 그득그득 있는 게 한국의 사법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도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일본 제품이 없이도 승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본만이 무조건 만드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제품이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어쨌든 유럽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또 그 제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소니나 카메라가 없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한 80%는 대체했죠. 물론 지금도 고가의 이런 장비 같은 뭐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 제품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과정, 좀 어려운 또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지금부터는 일본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일본의 제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사지도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 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예요. 왜? 한국은 자기들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마인드가 그들의 권력 기반 안에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권력자에게는 한국은 뺏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영원히 걔네들은 우리를 잊지 못합니다. 조상을 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사고와 이런 발단, 이런 것들이 일본의 권력자들 중에 어떤 특정 권력자들 사이에는 어쨌든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걔네들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일본은 영원히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두 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5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역사의 일부인 거죠. 또 지금 일본사라는 것도 결국은 한국의 백제사라든지 또 그런 역사들 빌려가서 차용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100%니 아니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의 판단 기준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일본 내에 존재해 있고 일본 역사 자체가 한국의 역사를 채용해서 가져간 결과물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갈라놓고도 싶었고 갈라보기도 싶었고 갈라지기를 원했었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권력층의 아주 핵심 기반층에서는 한국은 자기들이 정복할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못다 이룬 꿈의 나라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 전쟁은 경제 보복을 일본이 가한 것은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국의 침략을 한국을 향해서 침략한 행위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지금 분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들이. 그리고 그 분업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실패했죠. 전자에서 실패했죠. 반도체에서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실패된 역사가 더 많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민도에 있습니다. 일본의 민도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정부를 자기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기죽어 사는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유학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까대기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의 유학생사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유학생이나 또 다른 나라들의 나라들의 어떤 유학생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유학생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꼭 미국에 가면 친미파가 되고 일본에 유학을 하면 친일파가 되고 중국에 유학하면 친중파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참 재밌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그것에 종속한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한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친일파가 된 게 아니에요. 극일파가 된 것이지. 마찬가지로 한국은 극일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친일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불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불교도 지금 한국이 제일 제대로 하는 나라죠.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제일 많이 번성한 나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처럼 빨리 뭔가를 받아들이죠.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이 나빴다고 할 때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국민성은 지금 민주화 시대에서 매우 꼭 있어야 되는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일본과의 이런 일본이 무역보복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당장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은 역시 우리 학부모에게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이런 보복 문제가 왜 생겼으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겨내야만 하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실제로 불화수소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생산의 문제가 당장 있다 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생산해내는 기업이 있고 그것이 순도 99.999%의 것이 이미 존재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시켜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 무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도대체 백제와 일본의 역사, 또 가야와 일본의 역사부터 또 지금의 한일 간의 그러니까 1960년도, 65년도 한일 간의 협정이 있었을 때 얘기, 또 그 이후의 정권들의 얘기, 또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어이없는 일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나가는 정책이죠. 정책이거나 그 대책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에서는 어떠니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책은 매우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그죠? 어쨌든 본직이 교육과 관련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 나침반이나 톡톡이나 이런 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